반갑습니다. 샤랄라 DJ 샤디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작품은 행복한 여행자로 사는 법입니다. 샘앤 파커스 출판사에서 출간한 신간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여행 좋아하시죠? 저는 정말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에 관한 도서들을 많이 읽어보았는데요. 이 작품은 그러한 보통 여행 도서들과는 좀 달랐어요. 저 자신에 대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단순히 여행지, 맛집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저 자신에 맞는 여행을 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어요. 책 제목처럼 행복한 여행자로 사는 법을 심리학자가 안내해 준답니다. 책 목차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1장, 여행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2장, 나만의 그곳은 어디인가 나와 딱 맞는 여행지를 찾기 위한 자아 탐색 3장, 욜로 한 번뿐인 인생 지혜로운 지출의 비밀 4장, 카운트다운 5장, 낯선 골목에 들어서서 6장, 남는 건 사진뿐일까 7장, 절친이 되거나 원수가 되거나 8장,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9장, 행복한 여행자입니다. 목록만 들으셔도 내용이 궁금하시죠? 저는 이 중에 작가의 프롤로그와 목차 중 제가 신선하게 느꼈던 3장의 일부를 낭독하려 합니다. 오늘도 샤랄라한 DJ의 낭독 들으시면서 달콤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프롤로그. 우리의 모든 여행은 행복해야만 한다. 뉴멕시코주 센타페이 중심에 위치한 조용하고 편안한 호텔에서 이 글을 쓴다. 주말에 예정된 행복에 관한 강연에 초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지금은 봄방학 중이니 겸사겸사 휴가도 보낼 거라 생각하고 일요일에 미리 도착했다. 강연 주최 측에서 공식 일정으로 경비를 부담해주기 전까지 묵을 저렴한 숙박시설을 찾으면서 이틀 정도 일상을 떠나 다른 곳에 와 있다는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며 지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여행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었다. 버지니아주의 내 집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20대 때 한동안 서부에서 지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인지 이곳의 광활하고 극적인 풍경에 완전히 빠져들 수 있는 기회를 애타게 바라기도 했다. 몇 년 전에도 센타페이에 있었지만 그때는 학회가 끝나고 잠깐 들른 것이어서 오히려 더 큰 갈망만 남겼다. 내게 센타페이는 여행이라는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완벽한 배경이다. 유명한 스파와 레스토랑, 문화와 예술적인 매력, 그리고 세련된 분위기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곳에 오면서 생각의 정리, 경이로움, 감사하는 마음, 회복 등 우리가 휴가에서 기대하는 모든 걸 얻기를 바랬다. 오늘 비로소 이곳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여행을 시작할 때면 자주 고개를 내밀곤 하는 넘치는 의욕 때문에 어서 길을 나서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다. 계획은 북쪽으로 1시간 정도 차를 몰아 예전부터 꼭 들르고 싶었던 타오스라는 작은 도시에 가는 것이었다. 2시간의 시차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빨리 일어났다. 쾌청한 날씨에 잔뜩 들뜬 기분으로 호텔을 나서면서 곧 만날 산길과 귀가 먹먹해질 고도변화, 탁 트인 공간, 그리고 서부 장거리 자동차 여행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자유를 기대했다. 버지니아 중부의 구불구불한 지형은 인간이 좋게 측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뉴멕시코 북부는 인간의 이해 범위를 뛰어넘을 만큼 광대했다. 도시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그 웅장함에 적응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작아지는 것 같은 현기증을 느꼈다.
멋진 하루를 보낼 준비가 비로소 끝났다. 차를 몰고 계속 달리면서 지속적이고 완전 무결한 경의가 아닌 무언가 달갑지 않은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선 어떤 음악을 골라야 하는가가 문제였다. 영감을 주거나 생각에 잠기게 하거나 따라 부르기에 적합한 곡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차를 멈추고서라도 사진으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풍경이 있을까? 여기에서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어야 하나? 숨이 막힐 것 같은 경치가 이어졌지만 가치를 평가하려는 생각 때문에 감상의 순간이 방해를 받고 있었다. 여행 안내서에서 강력히 추천했던 오늘 일정의 중간 지점인 딕슨이라는 작은 마을에 접어들었지만 겨우 오전 10시였다. 아침에 먹은 게 소화가 덜 되어서 이 주에서 가장 맛있다는 그린 칠리를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됐다. 이성적인 분별력이 이긴 덕분에 그냥 길을 재촉했지만 일말의 후회가 남았다. 오늘의 목적지인 타우스는 아주 근사한 곳이었다. 모래와 점토, 밀집을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만든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있는 건물에는 매혹적인 기원을 설명하는 역사, 유적, 표지판이 있었다. 독특한 장신구, 그림, 도자기를 파는 작은 상점, 귀여운 카페와 식당이 있었지만 이곳의 진정한 주인공은 경치였다. 말들이 뛰노는 넓은 목장, 눈 덮인 봉우리, 푸에블로 인디언이 살던 고대의 주거지와 의식용 건물들 말이다. 몇 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쇼핑도 하면서 천천히 점심을 먹은 뒤 센타페이로 돌아오는 길은 정말 황홀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상상을 훌쩍 뛰어넘을 만큼 굉장한 오염되지 않은 황무지가 펼쳐져 있었다.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타우스에서 센타페이로 돌아왔을 때 행복감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리고 마음속 여행 목록에서 타우스를 지웠다. 체크. 타우스는 이제 보고 왔어. 됐어. 좋아. 이제는 원하는 걸 해보자고. 실컷 즐겨야지. 문득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휴대폰으로 날씨 앱을 살펴볼 때도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되살아났다. 내일은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에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안도감을 느꼈다. 죄책감이나 좋은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 없이 일과 조용한 독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완벽한 여행을 위해 제한된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너무 지쳤다. 애초에 나의 목표는 단순히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마음껏 아이 쇼핑을 하고 맛있는 멕시코 요리를 먹는 게 아니었다. 그런 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사실 타우스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대했다. 즐거움과 경탄, 자유, 거기에 초월적인 느낌까지 말이다. 영화 델마어 루이스의 두 주인공, 소설 길 위에서의 작가 잭 케루악,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를 쓴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느꼈던 기분이 내게도 밀려들기를 바랐다. 단 그들의 무절제한 범죄와 마약, 우울증은 제외하고 말이다. 나는 나 자신도 모르는 새 여행에 대한 모든 소망을 이 하루에 쏟아붓고 있었다. 결국 마치 다른 세상 같았던 뉴멕시코의 아름다운 경치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 채 이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과연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만 온통 신경을 썼다. 이런 기대는 엄청난 중압감으로 돌아왔다. 이 식당도 좋았지만 더 괜찮은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도로에서 바라보는 경치도 훌륭하지만 저쪽 도로를 달리면 아주 근사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데 어떻게 즐길 수 있었겠는가? 휴식을 취하면서 즐기겠다는 애초의 목표를 결국 망쳐버리고 말았다. 여행을 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불쌍한 타우스는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했다.
과거를 돌아보면 사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여행은 타우스 외에도 더 있었다. 3년 전, 운 좋게 여유 시간과 약간의 돈이 생긴 덕분에 휴가를 가야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다. 홀로 동유럽으로 떠나기로 하고 일정을 짜는 내내 흥분을 억누르지 못했다. 하지만 막상 크로아티아의 흐바르 섬에서 조약돌이 깔린 멋진 거리를 걸으며 아침을 보내자 이제 질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대에 지어진 성당과 세계적인 수준의 박물관을 구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유람선에서 몰려나온 인파를 피해 다니는 것도 끔찍했다. 여행 가방에 챙겨온 물건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도 버거웠고 무엇보다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은 못할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드리아해에서 갓 잡은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한 맛있는 리소토를 먹는 것도 그다지 내키지 않았다. 이런 멋진 것들을 즐기지 못하는 나라는 인간은 얼마나 배은망덕한가. 나에게 낙담하고 화가 나서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어쩌면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 관점을 바꿔야 했다. 평범한 생활에 대한 친구들의 불평을 들으면 아름다운 달마티아 해안에서 느긋하게 쉬고 있는 내가 얼마나 운 좋은 사람인지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열어본 편지함에는 최근 돌고 있는 흥미진진한 소문에 대한 친구의 이메일이 있었다. 페이스북에서는 다들 평범하지만 갑자기 부러운 기분이 들게 만드는 순간들을 자랑하고 있었다. 친구들은 와인 양조장에서 빈둥거리며 한낮을 보내거나 5km 경주의 결승선을 통과하며 행복해하고 야외 콘서트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한 달을 계획하고 떠난 여행에서 2주 만에 내가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한때 도망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다시 상황을 정리해보자. 나는 원래 대체로 행복하다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낙관주의자다. 아침이면 그날 있을 일들을 기대하며 기운차게 자리에서 일어나곤 한다. 여러분이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면 내가 꽤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행을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어릴 때는 가족끼리 집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도 가본 적이 없었고 해외여행은 10대 후반이 되어서야 처음 경험했다. 이 여행은 내 세계관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그때부터 채워지지 않은 방랑벽이 생겼다. 여름마다 대학생들과 함께 유럽 연수를 다닐 때면 학생들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곤 한다.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우울한 기분을 즉시 떨쳐낼 수 있게 해주는 신나는 일은 없다. 서점의 여행서 코너에 가면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린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타고난 감옥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호기심에 들떠 대화를 나누곤 한다. 하지만 가끔은 여행 중에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틀림없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당혹감에 사로잡혀 답을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즐겁고 의미 있고 매력적인 행복한 여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가 겪었던 복합적인 경험과 점점 커져가는 양가 감정을 조심스럽게 나누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엉망으로 끝났던 자신의 여행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한 것이다. 나만 겪은 일이 아니었다.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여행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호화로운 여행을 즐기려 수천 달러를 쏟아부었건, 주말에 자동차 여행을 떠나 민박집에 묵었건 상관없이 똑같았다. 돈은 여행이 만족스러울지 미리 예측해주는 지표가 아니다. 거리나 여행 기간, 장소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중요한 특권인 여행에 따르는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우리 삶에서 여행처럼 즐거움이 보장된 것이 또 있을까? 우리는 이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동원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 선택 가능한 다양한 세계가 놓여 있고 재미, 의미, 도전, 로맨스 또는 각자 추구하는 자신만의 특별한 감정이 있다. 행복한 여행은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이 머릿속에 각인된 탓에 여행을 망쳐버리곤 한다. 물론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여행이 실망스러워진다는 것도 잘 안다. 갑자기 항공편이 취소되고 짐이 분실된다거나 해변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이나 배낭여행을 계획했는데 매일 비가 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잘 짜놓은 여행일지라도 자신의 결정, 습관, 목표 때문에 망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다. 행복한 여행을 가로막는 걸림돌 중 상당수는 사실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말이다. 여행이란 무엇일까? 행복한 여행의 걸림돌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여행이 시간과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가정을 의심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하면 대부분 여행을 리스트의 최상단에 놓곤 한다. 버킷리스트라는 웹사이트를 훑어보면 열기구 타기, 나야가라 폭포 관광, 돌고래와 함께 수영하기, 7대륙 모두 가보기, 지도에 다트를 던져 꽂히는 장소에 가기 등 다양한 갈망을 볼 수 있다. 덴마크 소설가 페터웨는 인간은 여행에서 모든 감정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여행은 인생의 축소판이기도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심한 피로감으로부터 충만함까지, 고독을 추구하는 것부터 다 함께 폭소를 터뜨리며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것까지, 문화적 실수부터 울타리 너머 바깥 세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다양한 내면의 경험은 충만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자신의 내면을 가다듬고 더 깊이 이해하길 갈망한다. 명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영감을 주고 성장을 이루며 경이롭고 새로운 경험으로 이끌 그 무언가를 기대한다. 사람들은 스트레이드와 같은 이들의 이야기들을 증거 삼아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를 바꿀 그 무언가는 일상의 제약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평소와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시험하면서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찾아볼 수 있는 곳에 가야만 찾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런 탐험을 거치면서 하이킹 도중에 혹은 어느 해변이나 낯선 도시 아니면 어디론가 가는 길 위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곤 한다. TV 채널을 돌리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서점을 돌아다닌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행의 모든 것에 관한 정보가 곳곳에 넘쳐난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이건 지리, 교통, 금전 같은 외부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매우 구체적인 정보다. 여행 안내서, 잡지, TV 프로그램, 웹사이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짐을 가져가야 하는지, 어디에 머물 것인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매력적인 업계에서 분별 있게 길을 찾는 방법과 관련된 모든 세부 정보를 알려줄 것이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정보이긴 하지만 거기서는 인간 심리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행복한 여행을 놀라운 도전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신비한 내부 작용에 대해서 말이다. 행복하게 여행하려면 우리가 가는 곳에 대해 조금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 관한 몇 가지 근본적이고 놀라운 진실들,
심리학에 의해 밝혀진 진실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뭔가를 주목하고 감사를 느끼는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편안함이 우리를 유혹한다. 사람들은 우리를 성가시게 한다. 모험은 두렵다. 이런 식의 목록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여러분이 차를 몰고 타우스로 향하든 낭만적인 주말을 보내러 슬쩍 떠나든 카리브해로 유람선 여행을 떠나든 지구를 반바퀴 돌아 모험을 떠나든 상관없이 최신 연구 결과로 무장한 나는 행복과 음미, 기대, 추억 만들기, 건전한 의사결정의 규칙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즐겁고 매력적이고 의미 있는 여행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제 출발해보자. 제3장 욜로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는 여행을 위한 지혜로운 지출의 비밀. 여행의 시작은 물가가 비싼 곳에서. 나는 매년 여름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몇 주씩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진보적이고 아름다운 동시에 가장 터무니없이 물가가 비싼 나라들이다. 스칸디나비아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비싼 물가는 늘 충격을 준다. 환율 변환 앱을 열어서 평범한 와인 한 잔과 샌드위치가 최고 $30나 하는 것을 보면 돈을 낭비했다는 생각에 심한 죄책감을 느끼며 동시에 본전 생각에 압박감을 강하게 느낀다. 지출과 관련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커피 리필이 가능한지, 곁들일 샐러드가 꼭 필요한지를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극빈자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든다. 그러니 뭘 하든 흥이 깨질 수밖에 없다. 작년에는 스칸디나비아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뒤 스페인 산세 바스티안에서 친구 케이트를 만났다. 그곳은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비해 모든 게 저렴해서 깜짝 놀랄 정도였다. 리오와 한 병에 $12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얼른 한 병을 주문했다. 햄을 얹은 핀초 한 접시를 더 권하는 직원의 질문에 고민할 것 없이 네, 얼른 가져오세요 라고 답했다. 산세 바스티아는 매우 훌륭한 음식과 와인으로 유명한 곳이다. 그것과는 별개로 음식과 와인을 즐길 때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나 같은 구두쇠가 구석 없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면서 매 순간을 음미했던 것이다. 스칸디나비아 지역과 현저하게 대조된 덕분에 이 경험이 더 즐거워졌다. 만약 스페인의 저렴한 물가를 경험한 뒤에 스칸디나비아에 갔다면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스칸디나비아의 비용이 기준점 역할을 해서 이후 가격을 예상하게 되었다. 스칸디나비아가 지극히 높은 기준을 제공하는 바람에 스페인 물가는 놀랍도록 저렴하게 느껴졌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거지에서 공주로 변신한 듯했다. 기분이 아주 좋았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해야겠다. 여러분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일정 중에 물가가 엄청나게 비싼 장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자.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도시 지역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방문하는 게 이치에 맞을 수도 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방문 전에 샌프란시스코부터, 캐치킬 산맥을 오르기 전에 맨허튼부터, 코츠월즈 언덕을 구경하기 전에 런던부터 가는 것이다. 다른 어느 지역을 가든 스칸디나비아를 먼저 가야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높은 기준이 설정되므로 두 번째로 방문한 장소에서는 좀 더 큰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이 순서를 반대로 해서 기준점이 낮게 설정되어 버리면 재미가 훨씬 덜할 것이다. 행복한 여행을 위한 12가지 조언. 첫 번째, 떠나 있는 시간이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두 번째, 어떤 곳에 갔는가 보다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다. 세 번째, 기대감이 쌓이게 하자. 여행을 준비하며 계획하고 조사하는 것도 여행이 주는 즐거움의 일부다. 네 번째, 여행지에서의 하루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자. 다섯 번째, 여행을 갈 때는 평소 성격과 불안감, 습관 등도 함께 따라간다는 것을 명심하자. 여섯 번째, 여행지가 아무리 아름답고 흥미진진해도 며칠만 지나면 익숙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곱 번째, 깊게 파고들자. 만난 사람들과 방문한 장소에 관한 배경 지식을 열심히 얻자. 여덟 번째, 전자장비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자. 아홉 번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을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강렬한 경험이 될 것이다. 예약하기 전에 여행 동반자와 성격이 잘 맞는지 생각해보자. 열 번째, 최고의 기분으로 여행을 끝내자. 마지막 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마련하자. 11번째,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귀환을 즐기면서 감사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기회로 여기자. 12번째, 관심과 의욕이 있다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여행자가 될 수 있다.